용접 일반하고 용접 시공 35문제가 끝났습니다. 60문제 중에 이제 제도와 재료가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재료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좀 집중적으로 엔딩에 설명하려고 뒤로 뺐고 제도를 앞부분에 했습니다. 제도가 한 10문제 나오는데 의외로 또 어떤 분들이 이게 어렵대요. 그래 분석을 해보니까 왜 어렵냐, 또 외우려고 하니까. 특히 제도는 외우면 안 됩니다. 제도는 결국은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것도 외우려고 하면은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용접보다 더 쉽습니다. 용접은 우리 장비를 익형을 못하니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제도는 상식적으로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제 설명만 따라하면은 10개 중에 9개 무조건 맞춥니다. 네, 제가 딱 문제 나오는 것만 뽑아놨거든요. 지금부터 제도 문제 10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선 36번 37번 제도 양식 척도 문자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도면을 접을 때는 A4로 접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도면이 보통 보면 이만합니다. 도면이 이만한 걸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접습니다. 접어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A4지 아닙니까? A4지 요만하게 접는다 이게요. 왜? 보관하기 좋게 첩첩 쌓아서 A4지 이렇게 묶어서 보관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A4지를 보관한다. 두 번째, 표절안이 겉으로 나오게 한다. 이게 표절안입니다. 표절안. 이걸 접고 해서, 왜? 표절안은 우선 설명할게요. 표절안은 도면의 모든 작성법, 이역에 대한 표시죠, 표시. 표시에 대한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도면 보기 전에 이것만 딱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아, 누가 그렸고, 몇 대 몇으로 그렸고, 뭘 그렸고, 모든 기록을, 이 도면에 대한 역사를 다 적어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부품란은 뭐냐면은, 도면이 크게 있으면은, 부품란은 위에 여기에 적거나, 또는 요 밑에 표지란 위에 적기도 합니다. 부품란은 뭐냐면, 그야말로 부품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재질이 뭐며, 뭐 스틸강이며, 철이며, 몇 센치며, 나사며 하는 부품이죠, 부품. 부품에 대한 기록. 여기는 모든 도면에 대한 기록.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표제란, 도면 작성법, 도면의 역사예요. 척도가 몇 대 몇으로 그렸으며, 투상법은 일각법이며 삼각법이며, 도벌은 몇 번이며, 이름이 뭐며, 설계자가 누가 했고, 이런 역사를 적어 놓는 겁니다. 부품란은 그야말로 부품, 품명, 품번, 재료, 개수, 무게, 이런 거 적어 놓은 겁니다. 구분하겠지요? 네. 요 중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네. 표절란이 뭐냐, 부품란이 뭐냐, 요거 시험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쉬운데 틀리는 거. 나도 깜빡하면 헷갈립니다. 뭐냐면 척도 나옵니다. 1대2 이래놓고 축척이냐 배척이냐 순간적으로 헷갈리고 시험 칠 때 막 1분 안에 하나 풀어야 돼 이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적어놨는데 1대2다 2대1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이 사이 무조건 1대2 대신 이렇게 꺼버렸어요. 이렇게 꺼버렸어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축소. 이거는 1분의 2죠. 배척. 난 했어. 스케일대로 안 했어. 이 말입니다. 그 정도 아시겠죠? 여기에 또 여러분이 도면을 모르다 보니까 중심 마커 나옵니다. 중심 마커는 도면 복사 시에 편하게 좌우상하 중심을 표시한 겁니다. 도면이 워낙 하다 보면 여기 도면 상하에 점을 찍어놨어요. 중간에. 상하 중간에 점을 찍어. 왜? 복사할 때 복사할 중간에 되기 좋게, 여기 중간에 복사하기 되기 좋게, 복사하기 좋게 된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제공 나옵니다. 왜? 너무 쉬운데 점수 주려고 냈는데 도면 안 본 사람은 중심 마커가 뭐야, 중심 마커가 어떤 분은 여기 있나 이래요. 센터에 있는 게 중심 마커인가? 그게 아닙니다. 끝에 4개에서 복사하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네. 자,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도면을 접을 때 주로 어떤 사이즈인가? A4. 도면 복사 작업 시 편하게 좌우상하 중심을 표시한 것은 중심 마커 나왔죠? 실제 길이가 120mm일 때 척도, 내가 이번에 1대2 안 하고 선을 꺼버렸어요. 1대2 도면으로 얼마를 기입이 되는가? 자, 척도라는 것은 그림을 큰 집을 조그마한 설계 그리기 위해서 좁게 한 거지, 실제 길이는
집은 1m다, 7m, 실제 치수는 그대로 기입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데 도면을 모르고 설계를 안 해본 사람은 상식적인 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내본 거예요. 집에 장판 몇 cm, 몇 cm 적어서 여기다 1m, 2m 적어가잖아요. 그대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도면에서 척도의 표시로 NS는 무엇인가? 비례측이 아닌 것. 그렇죠? 네. 부품란에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부품만 적습니다. 척도 2대1, 3대1은 부품이 아니죠. 표준란이죠. 네. 요것만 풀면은 두 문제 다 맞춥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선의 종류 및 도형의 표시가 나왔습니다. 선의 종류. 이 사소한 도면이지만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저작권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 도면이지만은 이거 찾아서 반드시 출처를 기록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시험 문제 나온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하나하나 봅시다. 굵은 선 하면 또 도면 끝에 요 물건 있죠. 물건 테두리. 요게 굵은 선입니다. 굵은 선. 그다음에 가는 선 하면 짧게 있죠. 여기 뭐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지시해 놓은 거, 이런 거 표시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는 선입니다. 그럼 크게 1.3선은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선 보면은 중심선 있죠. 중심선 이런 데 보면 점 하나 있죠. 점 하나. 선 가다가 점 하나. 선 가다가 점 하나. 이게 1.3선입니다. 무슨 명칭. 그다음에 2.3선은 점이 두 개. 네, 점이 두 개입니다. 점이 두 개. 그다음에 점이 점점점점점점 있는 거죠. 이걸 파선이라고 해요. 은선. 그러니까 이거 다 한자인데 파선 부셔졌다고 해서 선이, 그다음 은선 숨어 있다고 해서 그 은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굵은 선, 가는 선, 1.3선, 2.3선, 파선, 점선이 있구나. 파선이 점선이에요. 점선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에 쓰느냐? 용도를 두 개 끼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가상선, 시험에 많이 나온 순서부터 했습니다. 가상선 하면 여기 물건 보세요. 여기 도면에 이 추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도면 그리는 사람한테 이게 나중에 다 그리고 나면 조립하고 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구나 하고 여기에 그려놓고 가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가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거는 뭐로 그립니까? 2.3선으로 그립니다. 그죠? 안 보이는 것은 2.3선. 그죠? 알겠죠? 안 보이는 것은 2.3선으로 그리는구나. 자, 됐습니다. 2.3선으로 그리는구나. 자, 한 번만 잘 들으세요. 중심선은 이렇게 있잖아요. 중심선 여기 보세요. 전체에 요거 또 대칭이죠. 요거 대칭이죠. 중심선은 뭐로 그러냐면은 1.3선. 1.3선으로 그립니다. 중심선은 1.3선으로 그립니다. 1.3선으로 그리는구나. 자, 이 도면을 이렇게 한번 익혀보세요. 심심할 때 외우지 마세요. 그림을 또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린 걸 한 장을 복사해서 보세요. 파단선은 안을 이렇게 판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을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이미지로 파단선이면 부순 거잖아요. 단면을 부쉈다는 거예요. 여기를 단면을 부셔버리가 이 안을 보겠다는 거죠. 부셔가지고 여기를 그리겠다는 거죠. 단면은 뭐냐? 파를 부셨다. 단면을 부셔서 안을 보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파단선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불규칙하게 그립니다. 파단선은 불규칙하게 그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해칭선, 이게 모르는데, 해칭선, 이거 영어인데 아주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해. 해칭선은 이제 요 잘랐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어디를 잘랐는지 몰라요. 이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걸 갖다가 해칭선, 이 부분을 잘라서 해칭선인데, 이게 시험 될 게 없으니까 이게 45도로 그리기도 하고 30도로 그리기도 해요. 또는 색연필로 이렇게 칠하기도 해요. 그런데 꼭 시험 될 때 파단선은 해칭선은 45도가 돼야 돼. 별거 아닌가 시험 돼요. 해칭선 자체도 모르는 사람은 45도인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해칭선은 그 물건 자른 부분을, 단면 돌리기 자른 부분을 그렸다. 보세요. 은선은 뭐냐면은 숨은선 줄임말이에요. 숨은선, 이거는 한국말인데 이걸 또 한문으로 굳이 은선으로 은둔한다 이 말이죠. 은둔한다. 안 보이는 선 이거예요. 은둔은 아까 말대로 파선, 점선이에요. 여기 보면은 점선들이 있죠. 점점점점점점점점 있죠.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라미가 있다. 이러면은 이 동그라미에 지름이 있는데 겉에서 보면은 이거 선은 보이는데 안선은 안 보이죠.
안선은 점점점점 찍는 거예요. 그죠? 점점점. 이게 숨은선이다. 자, 요게 시험 나옵니다. 요게 시험 나오는 연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치선이 뭐냐면 나사 있죠, 나사. 나사 있죠, 나사가, 나사 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나사 요 사이 있죠. 이렇게 요 사이에 나사의 중심선, 끝하고 사이에 요거 있죠. 요게 피치선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피치선도 나사의 밑과 위에 중심이잖아요. 중심이다 보니까 똑같이 중심은 뭡니까? 1.3선이라고 했잖아요. 중심은 1.3선. 그러니까 피치선은 나사의 중심선이니까 똑같이 1.3선. 알겠습니까? 요 그림을 놓고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뭐 지시선, 치수 보조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는선인데 상식적으로 이 치수가 얼마야 기입하는 건 다 가는선입니다. 이 도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참 잘 그리고 예시를 참 잘한 도면입니다. 자, 봅시다. 가는 실선은 뭡니까? 아까 가는 실선은 파단선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자른 거는 불규칙했죠. 그죠? 아까 잘랐죠. 그 다음에 해칭선 이렇게 표시했죠. 가는 거로 했죠. 용도가 뭐냐? 일부를 파다는 거예요. 잘란 거예요. 단면을. 그래서 경계선, 해칭선은 뭡니까? 특정 부분을 이렇게 했죠. 색칠했죠. 이 부분은 핵심 45도가 꼭 아니어도 된다. 45도가 이뻐요. 근데 35도 해도 되고 44도 해도 되고 색연필 이런 걸 칠해도 돼요. 무슨 압니까? 네. 그 다음에 파선, 부서진선이죠. 부서진선은 숨은선, 한글로 숨은선인데 또 꼭 한자로 은선, 숨어있는다 이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거로 한다. 자,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1.3선 중심선에서, 자, 1.3선을 중심선을 쓴다고 했죠. 근데 중심선은 아까 뭐였죠? 도형의 중심선은 1.3선을 씁니다. 근데 가상선은 2.3선을 쓴다 했습니다. 요 두 개가 1.3선, 2.3선은 항상 헷갈립니다. 예, 구분하시고. 그 다음 피치선, 아까 했죠. 피치선은 나사의 중심, 똑같이 중심이니까 1.3선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위에 선을 막 껐잖아요. 껐다 보면은 선이 겹칠 때 있어요. 선이 겹칠 때가. 여기에다가 마침 여러 가지 선을 겹치할 때는 제일 순수 1번은 외형선, 바깥선 그려야 된다는 거죠. 외형선. 두 번째는 언선, 점선.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치수 단위 기본 120, 110 모든 것은 센치가 아니고 밀이다. 밀이가 세 개 되어 있네. 제가 많이 참고했네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 개 나옵니다. 두께, 원호, 현악기.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께는 T, 그죠? 현,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아, 제가 이거 헷갈려서 내가 현악기라고 아예 적어놔봤는데, 원호와 현,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악기 뭡니까? 기타. 바이올린, 근데 현악기 아닙니까? 현이 뭡니까? 직선이에요, 현. 현이 뭡니까? 선입니까? 기타. 선, 일직선 아닙니까? 아, 현 하면 일직선. 기타, 바이올린, 현악기는 일직선. 이거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원호는 반대, 원호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나오는 거. 정확한 치수단. 이거는 정말 정확한 치수단은 네모로 한번 더 되돌려줍니다.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참고만 하세요. 조금 틀려도 됩니다. 하는 게 가로. 우리 가로는 보통 참고하시고 이겁니다.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두께, 원호, 현악기, 현입니다. 현을 아예 현악기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현악기.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도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선이 겹칠 때 가장 우선순위는 외형선이라고 했죠. 외형선. 다음은 은선. 치수기입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치수 단위는 센치다. 밀이라고 했죠. 네. 다음 치수 보조 기호 중 틀린 것은 두께는 D다. T라고 했습니다. T. 다음 중 현의 길이는 현악기. 그죠? 선의 종류 중 1.3선의 용도가 아닌 것은 가상선은 무조건 2.3선이다. 가상선은 2.3선이다. 다음 중 2.3선을 이용한 것은 가상선은 2.3선. 1.3선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파선은 점선이죠. 파선, 부서진선, 점선, 은선, 숨은선. 그죠? 물체가 보이지 않는 선은 숨은선, 은선, 파선 밖에 쓰죠. 절단된 단면을 표시내는 것은 절단된 단면을 여기가 절단됐어요. 표시내는 것은 해칭선 했죠. 그죠? 해칭선. 그 다음에 대상물 일부를 떼내는 경계. 아까 떼냈죠. 여기 자르겠어 하는 것은 파단선. 아까 저 파단선. 다음 중 1.3선이 표시한 것은 피치선.
피지선 1.3선이 중심선, 그죠? 중심선은 무조건 1.3선이라고 했죠, 그죠? 나사 중심선도 피지선이니까 1.3선. 자, 그림을 아까 연상하세요. 그림 연상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문제 39번 투상법 하겠습니다. 투상법 이거는 출제 문제 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워낙 다양하게 문제를 내니까 이해를 하면 끝나는데, 이거 이해를 하는 책을 내가 다 뒤져봤는데 설명 제대로 된 책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몰라요. 제가 찾다가 딱 한 군데 제일 정확하게 설명을 찾은, 제가 책을 다 오렸는데, 이거 우리 용접기능사 학과정보 제가 좀 책 선전한 거 아닙니다. 문제 풀 때는 절대 책 필요 없고 제 강의만 들으면 61점, 70점 무조건 맞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 공부할 때 있어요. 평생 용접할 때 한 거는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책 팔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공짜로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교수님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 최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시고,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에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미흡해가지고 여기 걸어놨는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해서 제가 다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또 만들었어요. 이 설명을. 자,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좀 유식해야 됩니다. 자, 뭐냐, 투상법은 그야 말대로 1각법, 2각법, 3각법, 4각법으로 각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수직수평으로 4등분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각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각법은 눈 다음에 물체, 다음에 투상면. 3각법은 눈 다음에 투상면, 다음에 물체. 이거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가격 기준 이겁니다. 이것을 조건이 이렇게 사각을 놓고 조건이 위에서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용접기가 여기에 딱 있습니다. 그럼 내 눈에 1번이 뭐 보입니까? 내 눈에. 내 눈에서부터 물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건이 보이죠? 바로 보이죠, 물건이. 그 다음에 그림자가 투상면입니다. 상이 비치는 게 그림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일각법은 눈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물건 용접기가 보이는 거예요. 용접면이. 3번이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법에 보면은 눈 다음에 물체 다음에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3각법은 보세요. 수직으로 위에서 똑같이 보는 거. 용접기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삼각형을 이거 봅니다. 이거 눈으로 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 다음에 용접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눈 다음에는 뭐냐면 용접기 비치는 그림자가 보여요. 용접기가 여기 있다 치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림자가 투상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삼각법입니다. 요렇게 요걸 알아야 나중에 도면을 이해합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단 설명. 사각법에서 모든 기준은 내가 위에서만 딱 본다. 그러다 보니 일각법은 내 눈에 보인다, 물건이. 내 눈 다음에 물건이다. 삼각법은 안 보인다, 내 눈에. 그러다 보니까 내 눈 다음에 그림자다. 그 다음에 물건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아마도 용접 시험 보는 데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무조건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래요. 적당히 하니까 답도 두 개니까 항상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제 설명회를 한 번만 들으면 10분 투자해서 안 까먹어요. 평생 안 까먹고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합니다. 아는 척 합니다. 이거요, 강사들도 잘 모릅니다. 강사들도 솔직하게. 자, 물건을 보세요. 자, 봅니다. 삼각법 위치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내가 도면 그린 사람 저작권을 내가 꼭 입력을 시킬 겁니다. 자, 우선 화살표들을 보세요. 화살표들을 이렇게 보면은 삼각법은 정면도 요거 쳐다보면 정면도가 요거잖아요. 정면도 바라보는 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밑에서는 사각이죠, 그죠? 사각. 좌측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이 왜 좋으냐? 우리 기준 그대로 그린 거예요. 좌측은 좌측, 우측은 우측. 평면도는 위에, 평면은 우리가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전면도는 밑에잖아요. 밑에. 그 다음 배면도는 저 뒷모습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각법은 이제 정면도는 똑같아요. 근데 거꾸로 전면도가
밑에 게 위에 올라가고 다 바뀌었어요. 평면도도 바뀌고 우측 좌측이 다 바뀌어요. 왜? 일각부 삼각부가 바뀌니까. 일각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삼각부만 딱 외우세요. 그런데 문제가 한번 틀리라고 이렇게 냅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에서 공통 위치는 어디냐 이거 나옵니다. 공통 위치 보세요. 여기 정면도 앞뒤는 바뀌었죠. 좌우도 다 바뀌었죠. 앞뒤 좌우 다 바뀌면 남는 게 뭡니까? 정면도하고 배면도 두 개 남았어요. 삼각법 그림만 잘 이해하고 왜 일각법 삼각법이 다르느냐 그것만 잘 파가면 끝납니다. 마지막 잔소리 한 번 더. 제발 외우지 마라. 기본 개념만 철저히 이해하라.